야, 안녕하세요. 벌써 3차시, 4차시 끝나고 5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3차시와 4차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게 되면 11페이지 보게 되면 5차시 해놓고 기초 다지기 문제가 있는데요. 3차시와 4차시 그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1번 문제 보게 되면 5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업의 재무 상태, 자, 우리가 저번에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재무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 상태라고 했죠. 재산 상태라는 것은 우리 기업의 자산이 얼마가 있고 우리 기업의 부채가 얼마가 있으면 우리 기업의 자본이 얼마가 있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무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는 재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거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했죠. BS라고 쓰면 여러분들 재무 상태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 재무 상태표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인데, 재무 상태표 차변에는 이 자산, 쉽게 말하면 자산의 고향은 여러분들 차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무 상태표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고, 그러면 부채와 자본의 고향은 대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산이 10만 원이면 부채가 7만 원이고 자본이 3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항상 이쪽 재무상태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여러분들 같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 했습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죠, 여러분들. 대차 평균. 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식 2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자산 등식이라고 하는데, 자산은 부채에다가 뭘 합친 겁니까? 자본을 합친 거다. 자본을 더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 등식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이 자본 등식은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재무상태표 등식과 자본 등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가로와 가로를 자산이라고 한다. 우리가 기업의 재무상태표 할 때 이 자산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정 시점 현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재자는 뭡니까? 물건적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화는 무슨 의미입니까? 현금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 채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받을 권리입니다. 받을 권리. 그래서 일정 시점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하고,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뭐라 했습니까? 부채라고 했죠. 부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첫 번째 가로는 재화, 두 번째 가로는 채권이 되고, 세 번째 가로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을 다른 말을 말하면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 또는 순재산 또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본은 순자산, 순재산, 잔여지분,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가 자본 또는 순자산 또는 순재산 또는 잔여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게 되면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산 상태 또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재무제표죠. 뭐가 됩니까? BS, 재무 상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자본 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쉽게 말하면 잔여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재무 상태표 등식 여기에 있네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자,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시하시오. 자, 우리가 기업의 재무상태표 할 때 한 40분 정도 강의를 했잖아요. 여기는 조금 심도 있게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이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할 때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기대여금. 대여금이 뭡니까? 단기대여금은 자산이죠, 여러분들. 받으러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단기차입금, 부채, 지급어음, 부채, 미수금, 자산,
선수금, 부채, 상품, 자산, 미지금, 부채, 선급금, 자산, 현금, 자산, 단기매매증권, 자산, 차량운반구, 자산, 토지, 자산, 건물, 자산, 예수금, 부채, 보통예금, 자산, 자본금은 자본, 당제예금은 자산, 비품은 자산입니다. 제가 선생님 왜 이렇게 그냥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3차시 강의를 보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외상매출금이 자산이구나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외상매입금이 부채구나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중에 8차시부터 분계를 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이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외상매출금, 이런 말이 나오면 외상매입금, 이런 말이 나오면 미수금, 이런 말이 나오면 미지금 이렇게 분계를 풀므로써 우리가 이런 계정 과목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자산이구나, 차량운반구가 자산이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보면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자,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업의 재무성과 여기서 재무성과라는 것은 뭡니까? 자, 경영활동의 결과 손익을 계산한다는 건데 경영활동의 결과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재무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손자는 손실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익자는 이익인데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재무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냐?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재무성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선생님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한다고 했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말보다는 손익을 계산한다. 뭘 비교한다?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수익이 많으면 뭐가 됩니까? 단기 순이익이 되고 비용이 많으면 단기 손실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무제표 하나 더 배웠죠. IS 포괄손익계산서죠. 자, 포괄손익계산서 이쪽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포괄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의 고향은 차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손익계산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고향은 대변이구나.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자산의 고향은 차변, 부채와 자본의 고향은 대변. 제가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자산의 고향은 차변, 부채와 자본의 고향은 대변. 쉽게 말하면 자산을 사게 되면 차변장부에다가 적자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이 발생하면 대변장부에다가 적자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를 딱 봤을 때 차변의 비용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적자는 겁니다. 차변장부에다가.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 대변장부에다가 적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산 비용의 고향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의 고향은 대변.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7차시부터 이제 거래가 들어가는데 거기부터 진짜 회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S를 봤을 때 수익이 10만 원이다. 비용이 7만 원이다. 항상 우리가 T계정을 그렸을 때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어디가 더 부족해요? 차변이 더 부족하죠? 그럼 여기가 3만 원만큼 뭐가 난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괄순이익계산서를 그렸을 때 꼭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꼭 단기 순이익만 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수익이 7만 원이고 만약에 비용이 10만 원 있을 때는 우리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같으니까 어디가 더 부족해요? 대변이 더 부족하죠? 얼마만큼? 3만 원만큼 부족한 이걸 바로 단기 손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을 합쳐가지고 단기 순손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자, 수익을 구하시오 또는 비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수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가 같으니까 총 비용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합치면 수익을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을 구하시오 하게 되면 항상 이쪽 합계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으니까 수익에다가 어떤 것을 당기 순 손실을 합치면 우리가 총 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익이 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손실이 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3번에 1번. 3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재무성과. 근데 지금은 경영성과 말보다는 재무성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뭐라고 합니까?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정보입니다. 멈췄다는 개념입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멈췄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 주머니에 한 2만 원 있는데 2021년 1월 15일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선생님의 자산은 2만 원이 있는 겁니다. 시점 정보입니다. 멈췄다는 개념이고, 자, 일정 기간 재무성과를 파악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정 기간은 플로우 개념입니다. 흐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내가 경영을 했는데 얼마나 벌었냐, 손실이 났냐, 이익이 났냐, 이 손실이 났냐, 이익이 나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기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기간 정보고 재무상태표는 시점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2번 풀어보면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자본이 증가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본의 감소 원인이 되는 것을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데, 우리가 자본의 변동 요인, 자본의 변동 원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해서 이거는 수익입니다. 수익. 경영활동 결과. 근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되면 이거 뭐냐면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과 주주와 거래가 뭐냐면, 여기 한 기업이 있을 때 주주가 기업에게 출자한 돈입니다. 출자 또는 투자한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기업은 주주가 투자한 돈 갖다가 1년 동안 경영활동을 하겠죠. 경영활동의 결과 이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뭘 하냐?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 배당이 뭐냐면 분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주가 기업에게 투자를 하면 자본이 증가하구나. 돈이 들어왔잖아.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경영활동의 결과 이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서 분배를 하는데,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감소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뭐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고, 비용은 뭐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에 3번 문제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이게 한 겁니다. 자, 이거 아까 가로치고 친 문제인데, 자, 우리가 수익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총 비용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합치게 되면 총 수익이 나오고, 이건 이익이 나는 경우예요. 그다음에 비용을 모른다 그러면 수익에다가 단기 손실을 합치게 되면 여기가 1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항상 타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으니까 그렇게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뭡니까? 총 수익이고, 총 비용은 총 수익에다가 단기 손실을 합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다음 계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 3차시 강의할 때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을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했는데, 수익과 비용은 특징만 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수익은 첫 번째 매출 또는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매출은 뭐냐면 상품, 제품 등의 판매 대가,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자, 임대료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임대료는 받는 건데, 그럼 왜 임대료가 수익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임대료가 왜 수익이에요? 받는 거면 다 수익인가? 아닙니다. 그럼 외상매출금도 수익이고 받는 것이니까 받으러움도 받는 것이 수익이다. 아닙니다. 자, 왜 수익이냐? 자, 우리가 자산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기 때문에 자, 임대료를 받았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자산이 증가되는데 부채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증가됩니까? 자본이 증가되겠죠. 자, 이 자본 증가가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어요? 아니면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했어요?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 처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100점짜리 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있게 말하지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임대료가 있고 매출액 임대료 무슨 익자로 끝나는 거, 무슨 환입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수익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이 바로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가 익자로 끝났다고 해서 뒤에가 환입으로 끝났다고 해서 다 수익이 아닙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 뭐 자본은 제외하고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은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은 자, 수익의 대장은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비용의 대장은 뭐냐면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매출원가가 뭐냐? 상품, 제품 등의 판매 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판매 대가고 이것은 판매 원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상품을 1,2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200원. 이 1,200원이 매출액이고 이 1,000원이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는 겁니다. 100원짜리 상품은 1,000원짜리 상품은 1,200원에 팔았다. 이것은 판매 대가. 매출액은 상품, 제품 등의 판매 대가. 1,200원이 바로 매출액이 되고 이 1,200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1,000원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급여, 기부급,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매출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 공과, 그 다음에 뭐 특징 파악입니다. 뒤에 무슨 손실 또는 손으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비로 끝나는 할지, 또 무슨 료로 끝나는 할지, 또 무슨 비용으로 끝난다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가 손실로 끝나든 비로 끝나든 료로 끝나든 비용으로 끝나든 다 비용이냐? 아닙니다. 자, 손실로 끝나는 중에서 여기서는 자본을 제외하고 자본을 제외. 감자 차손. 이 자본회사가 우리가 외웠죠. 감자 차손. 자본을 제외하고 빗자로 끝나는 게 다 비용이냐? 아닙니다. 개발비. 요 개발비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울 건데 이것은 무형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빗자로 끝나지만 이것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료자로 끝나는 거 하나 있죠. 앞에 임대료. 수익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뒤가 비용으로 끝나는 거. 그럼 이게 있으면 성급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급비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급비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앞에 D를 상관하지 않고 앞에가 성급으로 끝나면 우리가 뭘로 쳐낸다서요? 자산으로 쳐내요. 자산. 그래서 앞에가 선급 미수. 앞에가 성급 미수면 무조건 자산. 앞에가 미지급이 있으면 무조건 부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게 되면 급여, 비용이죠. 잡손실, 비용. 소모품비, 비용. 이자 비용, 비용. 보험료, 비용. 이자 수익. 차량 유지비, 비용. 수수료 비용, 비용. 수도강열비, 비용. 복리후생비, 비용. 세금과 공과, 비용. 통신비, 비용. 임차료, 비용. 광고 선전비, 비용. 수수료 수익, 비용. 수수료 수익. 임대료 수익. 접대비, 비용. 도서인쇄비, 비용. 자비익, 수익. 기부금, 비용. 교육훈련비, 비용. 상품 매출 손실, 비용. 여비유통비, 비용. 상품 매출이익, 수익. 운반비, 비용. 수선비, 비용. 이렇게 특징만 파악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큰 문제가 없고 왜 이렇게 수익과 비용으로만 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8차 시에서 분기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보험료로 장부에다 기록하거나 또 이럴 때는 차량 유지비로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이 분기를 풀면서 자동적으로 그 이론을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을 보게 되면
공공주 재무상태비 경영성과가 아래와 같을 경우 기말 자산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만 그릴 줄 알면 쉽게 문제가 풀려집니다. 자,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자, 표를 3개를 그립니다. T계정을 3개를 그리면, 자, BS 1월 1일 날을 우리가 기초라고 했죠? 기초는 기초끼리 쓰고, BS 12월 31일 날은 뭐라 했어요? 기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IS 이렇게 3가지 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기초 자산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기초 자산이 20만 원. 기초 부채가 얼마예요? 12만 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은 합계가 일치하니까 이쪽 합계가 같으니까 여기가 기초 자본이 8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S 12월 31일 날을 보게 되면 기말 자산 이걸 구하라고 했죠. 요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말 불채는 34만 원이다. 기말 불채는 34만 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제 기입을 할게요. 총 비용은 25만 원. 총 비용은 25만 원. 총 수익은 55만 원. 포괄손익계산서도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가 같아야 하니까 어디가 더 적어요? 차변 쪽이 더 적죠? 이 30만 원이 뭐다? 이 30만 원이 뭐가 된다? 단기 순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IS를 비교했을 때 수익이 커요? 비용이 커요? 수익이 더 크죠? 수익이 많으면 뭐가 증가한다? 수익이 많으면 뭐가 증가한다? 수익이 많으면 자본이 증가한다.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0만 원이다. 자, 우리가 30만 원만큼 증가가 됐는데 이제 여기가 기말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여기 단기 순이익은 합친 38만 원이 바로 기말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가 같으니까 그러면 자산은 얼마예요? 72만 원이 되겠죠. 72만 원.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참 회계가 여러분들한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항상 여러분들 뭐 하라 했어요? 직접 써보고 직접 계산하면서 반복을 해야지 그래야 회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